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의 차치왕 교수입니다. 오늘은 폐경 이후 여성분들께서 흔히 겪는 중요한 고민 중 하나인 여성 호르몬제의 복용이 과연 유방암의 발생에 영향을 줄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사를 넘어서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의 삶의 질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폐경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 호르몬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동시에 유방암에 대한 걱정들도 매우 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2004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의사의 64%가 호르몬 대체 요법의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고, 약 30%는 의료소송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3년 이상의 장기 복용 환자가 53%로 과반수를 넘고 있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매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고 있는 폐경 여성의 85%가 부작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 불안감의 원인은 유방암이 80%, 자궁 내막암이 13%, 뇌졸중, 중풍이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충분한 상담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근거 중심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성 호르몬제의 선택 기준, 그리고 또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과의 연관성, 또 여성 호르몬제의 효과들까지 짚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성 호르몬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과 생리 주기의 조절, 또 피부와 뼈 건강, 심혈관 보호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고 자궁 내막의 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폐경기가 되면 난소의 기능이 감소하면서 이 두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면 홍조, 수면장애, 질건조증이라든지 감정기복, 골다공증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한폐경학회에 따르면 폐경 여성의 약 80%가 안면 홍조라든지 수면장애 등과 같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요. 이 중에 약 25%는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 바로 호르몬 대체요법 HRT입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약으로 보충해주는 치료법으로 갱년기 증상의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 등의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인 숫자들로 보겠습니다. 먼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는 WHI 연구에 의하면 안면 홍조 증상이 70-80% 정도 호전되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고, 킵스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야간 각성이 한 50%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WHI 연구에서는 척추 골절의 위험이 35%나 줄어들었고, 대퇴부 골절 위험도 34% 감소했습니다. 삶의 질과 우울감에 있어서는 포이즈 연구에서는 우울 점수가 평균 5점 이상 개선되었고요. 기분 장애라든지 피로도가 호전된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엘레이트 트라이얼에서 폐경 후에 6년 이내에 HRT를 시작했을 때 경동맥 내막 두께의 증가율이 연간 0.007mm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60세 미만의 건강한 폐경 여성이 이런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았을 때 전체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었고요. 2015년에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서 43개의 임상 연구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사망률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60세 미만이거나 폐경 후 10년 이내에 시작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5개 임상 연구에서는 사망률이 30%나 감소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제의 종류와 선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구 복합제. 이것은 바로 에스트로겐과 앞서 말씀드린 프로게스틴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제제고, 약품을 예로 들자면 듀비안 등을 들 수가 있겠고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입니다. 이는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레마린과 같은 그런 단일 제제를 들 수 있겠고 유방암의 위험도는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경피 패치 제제로 클리마라라든지 에스트라덤과 같은 제제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방암의 위험도와는 연관이 조금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국소 질크림이 있는데 아주 소량의 에스트로겐을 크림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신 흡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제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각각의 증상과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양한 제형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특히 질 위축증의 치료용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처음에 복합 제제와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를 말씀드렸을 때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 단독 제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궁이 있으면은 프로게스테론 복합 제제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를 복용했을 때에는 자궁 내막을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자극해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는 프로게스틴을 함께 사용해서 자궁 내막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성 호르몬제 중에 에스트로겐 단독제를 복용했을 때에는 자궁 내막암의 상대 위험도가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는 사용기간이 길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는 프로게스테론 복합 제제를,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독특한 여성 호르몬 제제 중에서 티볼론 제제라는 게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상품명은 바로 리비알입니다. 이 리비알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합성 스테로이드 제제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안드로겐으로 작용하는 매우 다면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티볼론의 장점은 유방 밀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유방통이 에스트로겐 단독요법보다는 적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골다공증이 있는 노년기의 여성에서는 유방암의 발생을 오히려 낮춰준다는 보고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지만 다른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후에는 티볼론을 만약에 복용한 환자에서 유방암의 재발이 증가하는 결과들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여성 호르몬 제제로는 듀아비브라는 약이 있는데 이는 바제독시펜이라는 성분의 복합제입니다. 에스트로겐과 바제독시펜의 복합제로 프로게스테론 대신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조절하는 썰음이라고 부르는데 바제독시펜을 사용합니다. 이 바제독시펜 성분은 뼈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역할을 하고 자궁 내막에는 기량제 역할을 해서 자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여성 호르몬제와 유방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우리 몸이 많이 노출되면 유방 실질 조직에 구성하는 세포들이 에스트로겐의 자극을 받아서 증식을 하고 분화하게 됩니다. 이런 세포들의 증식과 분화 과정에서 DNA 복제 오류 가능성이 증가되고 변형, 비정형 세포들이 늘어나서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BMJ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HRT 사용 여성의 약 56%가 고밀도 유방을 보인 반면에 비사용군에서는 41%에 그쳤습니다. 다양한 임상 연구들에서
호르몬 대체 요법이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을 5년 이상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많게는 1.6배까지 증가하고 15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2.2배까지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독 호르몬제보다 복합 호르몬제 요법에서 위험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40% 증가에 그치지만 프로게스테론이 추가된 복합 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도가 73%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임상 연구는 WHI, Women's Health Initiative 연구가 있는데 약 16,000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복합 제제를 사용한 군에서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2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도는 복용이 중단되고 나서 복용 중단 후에도 5년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에스트로겐 단독군, 즉 이제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오히려 유방암의 위험이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2019년에 란셋이라는 매우 저명한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10만 명이 넘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유방암 환자를 포함을 했는데요. 복합 제제를 5년 이상 사용했을 때에는 유방암의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는 유방암의 위험도가 1.3배 정도 증가했고요. 여기서 의미가 있는 점은 복합 제제, 그러니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복합된 제제를 연속적으로 5년간 복용했을 때에는 50에서 69세 사이의 여성들 50명 중에서 1명, 그러니까 1000명으로 하면은 1000명당 20명, 약 2%인 거죠. 그 1000명당 20명의 유방암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의 경우에는 5년간 복용했을 때 200명 중 1명, 그러니까 1000명당 5명이죠. 약 0.5%의 유방암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호르몬 대체제를 사용 중단한 후에도 약 10에서 15년 동안은 위험 증가가 계속 지속됐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WHI 데이터를 가지고 후속 분석을 했는데 유방암의 어떤 아형별로, 서브타입별로 차이를 봤습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에서 가장 뚜렷한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TNBC와는 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바로 제가 호르몬 제제를 복용해도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병력, 그러니까 이전의 유방검사 결과들하고 조직검사 결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내과적으로는 어떤 혈전증이나 뇌졸중의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갱년기 증상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이 오신다면은 저는 가능한 한 5년 이내로 복용하시도록, 그 복용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기적인 유방검진,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그리고 만일 가족력이 있다면은 필요하면 MRI까지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요법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물성 천연 에스트로겐 제제입니다. 이런 이소플라본 같은 제제는 에스트로겐제보다는 효과는 약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떤 증상이 개선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제 말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SSRI라는 항우울제 계열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만으로도 안면 홍조라든지 기분장애 같은 것들이 많게는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갱년기의 이제 생활 습관 중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내가 이제 많이 살이 쪘다.
이건 이제 유방암 환자들도 항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살이 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체중 증가 그 자체보다는 체지방의 분포의 변화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여성 호르몬제를 피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단순히 가족력만 있다고 해서 금기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든지 혹은 가족력이 정말 강하게 2명, 3명 이상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질환이 있는데 과연 여성 호르몬제 복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갑상선 기능 이상의 절대적인 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TFT라고 부르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호르몬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키 메시지들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호르몬제는 잘만 사용하면 삶의 질을 극전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유방암의 위험도가 주로 이제 복합제제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5년 이상의 장기 사용군에서는 유방암의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단기간에 사용을 권해드리고, 또 반드시 정기적인 유방검진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 각각의 개별화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생활 습관이라든지 연령, 또 평소 건강 상태, 가족력, 암의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여성 호르몬제 치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호르몬제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도한 공포심도 문제지만 맹목적인 호르몬제 사용도 당연히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